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출제되는 두 개의 시력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개념을 활용하는 활용 문제가 되어 있고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이고요. 흔히 우리가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특히나 이 두 번째 유형은 앞으로 어떤 도형을 배울 때마다 등장할 거예요. 자, 원을 배운다 그러면 원에 관해서 등장을 또 할 거고요. 또 타원을 배운다 그럼 타원에 대해서, 쌍곡선 배운다 그러면 쌍곡선에 대해서, 포물선을 배운다 그럼 포물선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유형인데요. 도형을 배울 때마다. 그런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잘 익혀 놓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도형에 관련돼서 나와도 늘 같은 원리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6번째 유형으로 주어진 정점을 지난 직선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안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 직선은 식을 온전히 다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직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m이라는 미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직선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주어진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m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유형은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물론 불가능한 풀이는 아닙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x, y 바로 값 구하면 되겠죠. 하지만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바로 요 직선을 네가 해석할 줄 아니? 라는 겁니다.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m이라는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떠올려야 되냐? 정점을 떠올려야 됩니다. n값에 관계없이 늘 지나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을 구해보죠. 그러려면 m에 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m 있는 두 식 보이시죠? 그래서 x-4 이렇게 해서 m으로 묶어준 거고요. 자, m이 없는 부분 또 묶어보면 6-y는 0이다.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바로 여기요. 밑줄에 있는 이 두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0 곱하기 m 더하기 0은 항상 0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x-4가 항상 0이 되려면 x에 4를 대입해 줘야 되겠고 6-y가 항상 0이 되려면 y는 6. 그래서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바로 4,6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을 지나며 쌤이 y는 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저 식을 y는 이라고 마이너스 y를 이항할게요. 그러면 mx-4m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서 x 앞에 개수가 m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해석했어. 4,6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구나. 그래서 n값이 달라지면 기울기가 달라지겠구나. 4,6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죠. 자, 요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이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y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x에 0 넣어보시면 y좌표는 2네요. 그래서 이렇게 2 지나고요. 자, y에 0 넣어보시면 x 2. 그래서 x는 2입니다. 여기 이렇게 2.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게 저 처음에 주어진 식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제1선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요즘은 4,6을 지나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4, 여기고요. 자, 여기가 한참 위에 있겠네요.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4,6을 지난다는 거는 확인하셨죠? 요 풀인 지울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4,6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자, 4,6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쯤 있겠습니다. 이렇게 4,6. 여기서 뻗어가면 돼요. 어떻게 뻗어가면 되냐라고 했을 때 제 1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제1사분면 이런 점들을 만나게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건데, 그러면 안 만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게 경계가 되냐? 바로 이거죠. 자, 항상 우리는 제1사분면, 뭐 제2사분면, 이렇게 사분면을 얘기하면 항상 그 경계가 되는 포인트는 절편입니다. 절편. 그래서 y절편 2라는 이 0,2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빨간색 할게요, 그냥. 자, 구별되게 요렇게. 요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또 빨간색. 자, 요 x절편 2,0 지날 때도 우리는 2,0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노란색 점 이렇게 제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 빨간색 사이 기울기여야 된다. 아, 그럼 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요 빨간색 기울기, 그 사이 기울기로 지나면 당연히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2,0을 지날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2,0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요. 그쵸? 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0 이렇게 되면 x에 2 넣으면 2m 빼기 4m이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6은 0 이렇게 돼가지고 m이 얼마 나와요? 3 나오네요. 그래서 요 기울기는요, 기라고 쓸게요. 3입니다. m 값이. 이해갔죠? 자, 요거 볼까요? 좀 더 완만하게 가니까 좀 더 작은 양수일 것 같은데 0,2를 한번 넣어보죠. 0,2. 자, y에다 2 넣어주시고요. x에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자, 2항하면 4m이고요. 2 2항하면 4죠. 그래서 m이 1이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네, 이거는. 이거 여기다 쓸게요. 기울기는 얼마? 1. 이렇게 되겠다. 아, 그럼 기울기가 1인 거와 3인 거 사이 기울기.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하니까 양수겠죠. 1과 3 사이의 기울기면 반드시 제1사분면에서 교점이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m의 범위는 뭡니까? 그러면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m이 포함되어 있는 앞으로 직선이 나온다면 아,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겠구나 라는 거. 그 정점을 구해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잘 알아두세요. 이 유형은 이 파트뿐만 아니라 고2, 고3 이렇게 걸쳐서 계속 개념이 확장돼가지고 결국은 수능에서도 반드시 출제된 유형 중에 하나로 됩니다. 정말 중요한 유형을 하나 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해보죠. 자, 필수형 7번째 유형인데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말도 길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질 텐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어보라는 거야. 다 찍어봤을 때 어떤 도형이 될 거라는 거고 그 도형은 어떻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 A가 1,2예요. 이 점하고 직선이 하나 주어졌는데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랜덤으로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찍든 상관없는 거죠. 그쵸? 임의의 점이니까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그 P를 찍었을 때 선분 AP가 나올 거고요. 그 선분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을 봐요. 중점 M을 구해보라는 거야. 무수히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M을 쭉 찍어보다 보면 어떤 도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예측은 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자, 1,2라는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직선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 그리려면 X좌표나 Y좌표 한번 구해서 가볍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Y좌표 구해볼까요? 그럼 X에 0 내면 이거 사라지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거 풀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X절편 좀 체크해볼까요? 자, X절편 체크하면 Y에 0 넣으면 되죠? 이거 소거되고요. 3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3분의 5가 X절편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5는 좀 2보다 좀 작은 거죠? 뭐 대략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3분의 5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쯤 찍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찍어서 연결을 해봅니다. 요게 바로 요 직선이야. 됐죠? 그럼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뭐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아무데나 찍어보래요. 그러면 쌤이 여기다 찍을게요. P, 이렇게 P가 있어. 그러면 AP, 선분 AP가 있어. 이렇게. 그쵸?
거기에 중점?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m이 여기 있겠다. 됐죠? 근데 m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또 해볼까요? P라는 게 여기 있다. 그럼 AP 선분은 이렇게 될 거고 그 AP의 중점은 이쯤 있겠다. 이렇게. 그럼 m이 세면 지금 2개 정도 해봤지만 사실 P가 몇 개예요? 이 직선의 임의의 점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P를 찍다 보면 무수히 많은 M이 나오겠죠? 그 M들을 쭉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될 거라는 거야. 자, 어떤 도형이 될 것 같습니까? 직관적으로 보세요. 어떤 도형? 직선. 직선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헷갈리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AP가 선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중점이 이쯤 있겠죠. 이렇게. 그럼 M들을 뚜두둑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M들을 찍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렇게 평행인 직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정답으로 보여요. 오케이. 그거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봐 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략적인 거는 우리가 눈치껏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식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거야. 자, 앞으로도 배우게 되겠지만 뭐 당연히 직선이 답이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떤 점이 나타내는, 봐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세요. 근데 직선이야 이게 답이 아니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도형, 그러면 직선 이게 답이 아니고 직선의 정확한 식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점이 봐봐요.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점을 막 조건에 맞게끔 따라가서 몇 개를 찍어봤더니 다다다 찍어봤더니 뭐가 됐어요? 원이 됐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 외에 다양한 도형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근데 매번 어떻게 다 이렇게 찍어보냐는 거죠. 쌤이 여러분 설명하느라고 찍어본 거지 사실 이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를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식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자, 첫 번째 풀이. 구하고자 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점이 나타낸 도형, 그럼 점은 한두 개 아니죠. 여기서는 m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그 점을 x, y로 놓는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갑자기 x, y로 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x, y의 관계식, x,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x,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만들어 봐요. 근데 만들어 봤는데 그 식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면 직선인 도형인 거고요. 원을 나타내는 식으로 나오네. 식을 만들어 봤더니 원의 형태로 나오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인 거야. 이 점이 나타내는 x, y라고 놓고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봤더니 그게 타원을 의미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타원의 방정식인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놓고 우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x, y의 식을 구하면 돼요. 그걸 뭐 그럴싸하게 관계식이라고 하죠. 관계식 구하기. 당연히 이 파트에서는 x,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직선을 배우고 있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1차 방식으로 나오는 것만 여기서는 출제하겠죠. 그럼 그 다음 파트, 원의 방정식 파트에 가면 유형은 똑같은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x, y의 식을 구해봤더니 그때는 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끔 출제를 하겠죠. 출제 의도는 따로 있으나 어차피 풀이 과정은 늘 동일하다. 점이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라고 놓는다? x, y라고 놓고 그 x, y 사이의 등식, 즉 관계식을 구한다가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의 흔적을 따라간다고 해서 점의 흔적, 우리가 이게 막 이렇게 눈 위에서 이렇게 걸으면 뭐가 생기죠? 발자국 생기잖아요. 발자취라고 부르나요? 어떤 뭐 위인의 발자취 할 때도 그런 자취란 말 쓰잖아요. 흔적이란 뜻인데 이 점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라고 해서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빠졌어요. 그래서 점이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내신에 가끔가다 이제 옛날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용어 정도 그냥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풀이가 이거다. 그럼 이 풀이에 맞춰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가봅니다. 여기까지 그냥 개괄적인 설명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풀자는 얘기 아니고요. 자, 우리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 그랬을 때 m을 이렇게 매번 찍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식을 구할 거면 첫 번째 뭐자? m을 x, y라고 놓을 것이다.
이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M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하고 P하고의 중점이니까 중점 공식을 써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 A란 점과 P란 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A점은 알아요. 알아. 그러면 누구만 구하면 돼요? P점만 구하면 돼. 근데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에요. 그럼 P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를 놓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A, B로 많이 놓습니다. A, B 아니고 저는 P, Q가 좋아요. 저는 M, N이 좋아요. 다 돼요. 사실 다 되는데 주로 A, B라고 놔요. 오케이. 그래서 P 좌표가 필요해서 설정한다. 그런데 이 A, B는 당연히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A하고 B는 대입해보세요. X에다 A 대입하고 Y에다가 B 대입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건 A, B가 포함된 등식이죠. 우린 XY가 들어있는 등식이 필요한 거야. 어쨌거나 이거를 이용하긴 할 거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A, B로 설정하고 그 A, B에 관한 식을 하나 확보한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이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A, P의 중점이죠. A가 1,2예요. P가 뭐예요? 지금 A, B로 놨죠? 이 둘의 중점을 구해볼 생각이에요. 자, 둘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죠. 콤마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놨죠? X, Y라고 놨어요. X, Y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놨죠. 그러면 X하고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2라고 똑같다는 거고 자, Y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Y는 2분의 B 플러스 2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정리. 그럼 여기까지 확보된 식을 보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등식은 자 A, B에 관한 등식 하나 확보를 했고요. 또 하나 X하고 A가 있는 등식 하나 Y하고 B가 있는 등식 하나 이렇게 등식 몇 개? 3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죠. X, Y가 들어있는 등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이 세 등식에서 우리는 X, Y가 필요한 거니까 A하고 B는 없애버리고 싶다. A, B는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식을 A는 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2 넘어가고요. 2x죠? 1 넘어가면 2x 빼기 1이라고 설정이 되고요. 자, 이 식도 마찬가지 갑니다. 자, 이것도 B는 이라고 식을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y 빼기 2y 빼기 됐죠? 요거를 A, B에 정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A, B가 아닌 XY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게 마지막 풀이 단계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에다 넣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잠깐만요. 여기 넘어가네요. 잠시 여기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이쪽에다 쓸게요. 그냥 네 번째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다 한번 내어볼게요. 3 곱하기 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b 자리에다가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됐어요. 끝났어. 그래서 xy에 관한 등식을 만들었죠?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식을 뭐 전개해서 좀 깔끔하게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6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y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소거되네요. 그쵸? 다 소거돼요. 이거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2로 나눠가지고 3x 마이너스 4y는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정답 이쪽에 쓸게요. 자, 요거는 3x 마이너스 4y는 0이다 이렇게 약분한 거 됐죠? 그래서 풀이 과정 순서를 좀 봅시다. 자, 선생님이 그림 그려놨는데 이건 설명하느라고 한 거고 자, 직선 같아 보이지 않니? 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뭘 써야 돼요? 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식을 써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점 M이 나타낸 도형을 구하고 싶으니까 M을 X, Y로 넣는다는 거야. 그쵸? M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다른 점들 A하고 P인데 P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P를 A, B로 설정하고 A, B에 관한 등식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A, P 가지고 중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체크하고 그래서 나온 게 X, Y에 대한 조건 이 세 등식을 연결해서 우리는 X, Y에 관한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등식을 A, B로 정리해서 대입했어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지워버렸네. 요 우리가 직선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렸던 직선 있죠? 그 직선이 이 직선인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유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뭐니? 라고 하면 항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꼽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형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앞으로도 도형 관련된 개념들 쭉 이 고등수학 상에서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또 기하를 배우는 친구들 있겠죠, 나중에. 선택 과목 중에 기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도형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다.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단원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소 까다로울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거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극복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하니까 좀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고 좀 여러 유형들을 풀어보시면 좀 더 친숙해지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완전히 딱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좀만 힘내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직선의 방식 관련된 실력 업 유형까지도 함께 해봤으니까 그 다음 파트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다음 시간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